장비가 갖춰졌으면 바이크 세팅을 해야지. 바이크가 뭐 이건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표준값으로 만들어져서 내 몸에 맞게, 사람마다 다 팔 길이, 키, 뭐 몸무게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춰서 바이크 세팅을 해줘야 돼.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멀티 엔드로, 뭐 이 차는 멀티스트라다 1200 엔드로고요. 지금은 뭐 1260 엔드로 신형이 나왔지만 뭐 기본적인 틀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계속 오프로드를 주행하면서 아 이게 필요하네, 이게 필요하네를 느끼다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라고 느끼게 됐는데, 일단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넘어지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핸들도 휘고 뭐 너클가드도 부러질 수 있고 뭐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 가장 제일 먼저 한 게 이 바크버스터예요. 너클가드. 뭐 특정 제품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 너클가드 뭐 멀티스트라다 용으로 나온 너클가드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바크버스터 제품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이 휘기도 했고 많이 피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도 보호가 되고, 뭐 아까 피바다 형이 말했듯이 오프로드를 주행하다가 나무나 이런 나뭇가지들 이렇게 부딪혔을 때 많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클가드. 너클가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그 엔진가드, 차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가드가 있는데 얘네는 순정으로 달려 나오니까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네. 요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이 가드들은 넘어졌을 때, 지면에 꽝 떨어졌을 때 차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가드랑, 그리고 이 너클가드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텝. 스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순정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여기에 고무 발판이 있어서 일반 공도를 주행할 때는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오프로드를 주행하거나 했을 때 흙이나 이런 것들, 이물질들이 스텝에 많이 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츠와 많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달리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빠질 때도 있고 한데,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는 좀 간편한 게 이 고무만 빼면 바로 오프로드 스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뾰족하지, 날카롭고, 그래서 부츠를 밀착했을 때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텝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텝을 하고 안 하고가 체력 소모가 얼마가 되는지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무 패드가 붙어 있으면 물기가 묻어 있거나 흙이 좀 묻어 있으면 정말 쫙 미끄러져요. 출발하려고 다리를 올리면서 스탠딩을 해야 되니까 일어섰는데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무를 제거하고 타야 되고요. 기어 체인지 페달을 조작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부츠가 크고 두껍고 둔하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안 들어가서 기아를 못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세팅을 해줘야 돼. 그래서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높게. 근데 이건 뭐 그냥 뭐 높게 이렇다기보다 내가 산 부츠를 신고 조작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좀 여유가 있게, 부츠가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 기준은 스텝보다, 보통 온로드 바이크들은 스텝이 이점에 있으면은 기어 체인지 페달이 아래에 내려가 있죠. 이렇게 타니까 다리가. 근데 스탠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스텝보다 더 높게 있어야 돼. 스텝과 최소 수평이거나 더 높게. 뒷브레이크 페달도 마찬가지고. 일어선 상태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래에 있으면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너클가드랑 마찬가지로 클러치 레버, 브레이크 레버도 이 각도도 좀 내 몸에 맞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너무 내리면 스탠딩을 했을 때 편할 수는 있지만 밀거나 끌거나 몸을 뒤로 뺐을 때 조작을 못해요. 내리막 내려가거나 할 때는. 이러고 어떻게 조작을 해요, 이렇게. 이러고 어떻게 밀을.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한 위치. 대부분 이 캐스트 각, 앞 포크의 이 각도랑 내 팔의 각도를 맞춘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맞다 보면 이 페달들도, 이 레버도 굉장히 내려가게 돼. 근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달릴 때만 편해, 달릴 때만. 다른 조작을 할 때는 다 불편해지니까 살짝 높여야 돼. 무조건 내리는 건 절대 안 그래서 됩니다. 보통 봤을 때 15도에서 20도 사이, 그 정도가 가장 좋은 각도입니다. 너무 수평도 안 좋고요. 근데 이런 세팅 같은 것들은 오프로드 경험이 있는 곳에서 세팅을 받아야 돼. 오프로드를 안 타본 곳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팅을 못 해주니까, 만약에 두카티로 출고를 하시면은
오프로드를 타는 정비사에게 타는 정비사에게 내가 오프를 탈 거니까 밖에 세팅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해주지만 그걸 또 100% 믿으면 안 돼. 왜냐면 내 몸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앉아보고 조작을 해보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언더가드죠. 언더가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많이 긁히기도 하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네요. 초코바인가? 비상식량 나무고요. 언더가드는 이 오프로드 주행을 하면서 뭐 예기치 못한 돌이라든지 뭐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엔진 언더 부분을 좀 많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잠깐만 다시가 가. 이제 시끄러운 사람들이 다 가네요. 아우 평화가 오고 있어. 아우. 근데 아주 작은 충격으로 인해서 엔진 블럭은 깨질 수도 있는데 깨지는 순간 주행 자체가 불가능하죠. 특히나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그런 산 중간에 엔진 블럭이 깨져서 오일이 모두 새버리면 바이크를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이크를 옮길 수 있는 차가 들어올 수도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엔진 언더가드 굉장히 중요하죠. 플라스틱은 절대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벼운 뭐 엔드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가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차가 가벼우니까 괜찮은데 이런 무거운 차들 중량급 어드벤처 바이크들은 플라스틱 가드를 하면 이 무게 때문에 깨지거나 찢어져 버려요 쉽게. 그래서 꼭 튼튼한 최대한 내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언더가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좀 보기에는 솔직히 좀 예쁘지는 않아. 근데 가장 튼튼한 게 이 가드. 이렇게 해서 해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다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이상 더 오프로드 장비가 훨씬 더 많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 너클가드, 엔진가드, 그 다음에 언더가드, 그 다음에 스텝과 이런 위치 변경 이런 것들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멀티 같은 경우에는 멀티 엔드로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짧은 스크린이 달려 나오는데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스크린이 나오죠. 공도에서 바람을 덜 맞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높다 보면 달릴 때 스테딩을 해보면 내 눈 앞에 바로 와 있어요. 의도치 않게 프론트 포크에 돌을 치거나 뭐 무언가 충격을 받았을 때 핸들이 위로 올라오게 돼 있죠. 저한테. 그때 이 스크린이 너무 길면 헬멧과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짧은 스크린을 추천해드려요. 두카티 스크램블러 데저트 슬레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너클가드가 달려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기본이니까. 그리고 언더가드, 그리고 여기 얘는 프레임 슬라이더를 달았는데 사실 이거 좀 뭐 못생기고 제가 좀 걸치적거리고 하긴 하는데 이 윗부분을 좀 보호해 주려고 달았어요. 이런 것들도 다른 바이크들은 모르겠는데 데저트 슬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밀거나 끌거나 할 때 조금 걸리적거리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다른 부분이 많이 상해. 특히 탱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상하니까 이렇게 저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크 세팅 중에서도 또 좀 필요한 게 타이어. 꼭 오프로드 타이어를 껴야 되냐? 껴야 돼요. 가고 안 가고,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게 타이어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죠.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게 최고다, 어떤 사람은 이게 최고다,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좀 경험이 쌓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멀티에는 어떤 조합이 좋다, 데저트에는 어떤 조합이 좋다라는 데이터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차츰 타시면서 물어보시면 뭐 그때그때 적절한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상 오프로드는 공도와 다르게 아스팔트만 있는 게 아니라 흙, 뭐 진흙, 뭐 팥에서 그 다음에 뭐 수풀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타이어는 없어요. 제 경험상.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뭐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험로라든지 이런 거에 맞게끔 타이어는 뭐 쉽게 말하면 개치입니다. 여러 가지 타이어를 다 경험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프로드 성능이 굉장히 좋고 공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타이어가 있는데 제일 비싸고 제일 마일리지가 짧아. 그런 식이죠. 비싼 게 좋은 거니까. 그렇지. 마일리지가 길고 가격이 저렴해. 그러면 그립력이 약하고. 그거는 타시면서 계속 선택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크 세팅은 그 정도? 그리고 데저트 슬레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 가드도 달았어요.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이런 차를 따라가다 보면 돌 던지면 맞으면 깨져요. 비싸니까 이런 헤드라이트 가드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좋죠. 저는 헤드라이트 가드를 안 해요.
왜냐면 항상 맨 앞에 달리거든요. 그게 뭐 빨라서가 아니라 그냥 로드래서. 네. 로드래서. 제가 길을 제일 잘 압니다. 난 항상 맨 뒤에 다니거든요. 난 맨 뒤에 다니니까 먼지를 많이 먹고 나만 옷이 더러워. 자, 일단 바이크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 자세.